정도의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념된 안식향산 나트륨이나 조미료 등이 첨가되었다 해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복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bliss point, 더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라는 뜻으로 지복점이란 이 맛이야 라고 느껴서 자꾸 먹고 싶게 만드는 맛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에 별명을 지어 부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자꾸만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기도 하고, 모 과자 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손이가요 손이가 라는 가사말로 CM송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식품업계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인지해야 반복적인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각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합성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천연 재료로도 맛을 낼 수는 있지만 화학적으로 만든 첨가물이 천연 재료에 비해 훨씬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늘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생산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여러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똑같이 갈비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양파, 무, 간장, 대파, 다시마, 양배추, 마늘, 쌀조청, 레몬, 비정제 원당, 사과, 생강, 황칠나무 농축액을 넣어 한두 시간 동안 푹 끓여 육수를 낸 갈비탕이 있고, 오른쪽에는 합성 첨가물을 뜻하는 복합 조미식품과 향미 증진제로 맛을 낸 갈비탕이 있습니다. 어떤 갈비탕이 더 저렴할까요? 들어가는 원재료와 연료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오른쪽 갈비탕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맛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몸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할수록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 염증 위험을 높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인공 첨가물을 유해한 박테리아처럼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네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먹더라도 우리의 몸은 인공 첨가물이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고급 엔진 오일과 일반 엔진 오일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고장나게 되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종종 음식에 대해서는 화학 첨가물의 그럴듯한 맛과 향, 모습에 속아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먹는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지금부터 식품 첨가물과 관련해 눈여겨보셔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식품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죠. 식품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란 여러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뜻합니다. 첨가물 그 자체로는 독성이 미미하더라도 2가지 이상의 물질이 만났을 때에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니 가공식품 섭취 시에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 트랜스 지방 0.2g이면 제로?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1회 섭취량 또는 100mg을 기준으로 지방이나 당류는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고,
트랜스 지방은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이라고 표시가 되었다고 그것을 함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설탕 대신 다른 합성 감미료를 이용하여 단맛을 냈을 때도 0g이라고 표시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캐리오버. 반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제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은 표기할 의무가 없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예를 들어 양념된 불고기 간장에 안식향산 나트륨이나 조미료 등이 첨가되었다 해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생각하면 우리가 성분표에서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숨겨진 첨가물들은 사실상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꾸자꾸 먹게 되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그러한 첨가물이 사용되는 이유, 식품 첨가물 표시제의 허점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음식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